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신이 내린 천재, 비극적인 삶을 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음악사의 길이 남을 천재이자 36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음악 신동으로 불리며 유럽을 뒤흔들었을까요? 그의 극적인 삶의 전환점과 충격적인 에피소드, 그리고 불멸의 유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궁정음악가였고 모차르트는 3살 때부터 건반을 연주하고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유럽 전역을 순회 공연했다. 그는 궁정에서 귀족들 앞에서 연주하며 신동으로 불렸다. 이 시기 그는 여러 왕실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음악을 접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781년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다. 당시 잘츠부르크의 대주교는 모차르트를 단순한 고용인으로 취급하며 그의 재능을 억압했다. 모차르트는 대주교의 지시에 반발했고 결국 대주교의 발에 차여 쫓겨났다. 이 사건은 모차르트에게 굴욕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예술가로서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모차르트는 빈으로 이주하여 프리랜서 음악가로 활동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피아노 레슨을 하고 콘서트를 열고 오페라를 작곡하며 밤낮 없이 일했다. 그는 이 시기에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등 오페라의 걸작을 남겼다. 이 작품들은 신분제 사회를 풍자하며 당시 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모차르트는 자유로운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광뿐만 아니라 늘 따라다니는 가난과 불안정한 생활이라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돈을 물쓰듯 썼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 그의 아내 콘스탄체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고 결국 모차르트의 수입은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끊이지 않았고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빚쟁이들을 피해 다녀야 했다. 이처럼 그는 음악적인 천재성과는 달리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논란은 그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다. 1791년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에게서 레퀴엠 내귀 작곡을 의뢰받았다. 이 곡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라는 의미의 진혼곡으로 그는 이 곡을 쓰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고 한다. 그는 결국 레퀴엠을 완성하지 못하고 3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과로사, 독살 등 여러 가지 설만 남긴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특히 라이벌이었던 살리에리가 그를 독살했다는 이야기는 소설과 영화를 통해 널리 퍼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의 음악은 인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마술피리와 레퀴엠 등 불멸의 명곡을 남겼다. 그의 마지막 오페라인 마술피리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그의 음악은 모든 고통을 넘어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차르트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가 남긴 훌륭한 음악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음악은 완벽한 형식미와 인간적인 감동을 동시에 담고 있다. 그는 신이 내린 천재라는 평가와 함께 가난과 질병에 시달린 비운의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다.